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02377-220269번, 02377-2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종목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 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 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대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대형주들 움직임 속에서 개별주들, 특히 품절주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해운주인데요.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 일단 전반적으로 작년에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있었고 이런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해운주가 근 1년 넘게 죽어가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사에 이제 선박을 200척 정도 발주를 지원을 하겠다. 이제 현대상사는 세계 10위권으로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현대상선이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이제 해운주를 엮여서 종목이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이제는 진짜 바닥권 아닌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하셨었는데 차라리 삼성전자 살 거라면 현대상선 사세요 라고 농담을 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소폭 반등을 주고 그다음에 현대상선도 급등 시세를 줘서 나름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반도체는 왜 잡으면 안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5종목 정도 포트를 편입을 한다면 이 5종목 주도주로 편입하지 왜 반도체를 편입하느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은 줄 수 있지만 이 종목들이 대박 수익을 주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저라면은 지금 확실하게 대외적인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를 살 바에는 주도주를 사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시장은 꾸준히 훈풍이 들어와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미국 지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런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딱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시장도 아니고 영향을 받지 않을 종목을 편입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닥에 이제 신규로 편입되는 그런 이제 KRX 300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 편입이 되는 그런 펀드들, 지수 펀드들 이런 이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자금력이 좀 들어준다면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훈풍이 오겠구나라고 예상이 됐었고 오늘 장에는 시장이 밀렸다가 밑골이 달아주면서 종가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체감하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해준 이 상황에서도 주도주를 꼭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코스닥 시장의 훈풍,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제대로 이끌어갈 그런 업종은 제약주라고 오늘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중을 좀 실어볼 만한 종목을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제자의 단기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유한양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이 지금 23만 원대 지지를 받아주고 오늘 장에 뭐 그렇게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상방의 저항대인 이제 24만 원대 이 구간대까지 이제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밀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펩트론, 제넥신, 뭐 메디포스트 등등의 이제 시총 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펩트론 꾸준히 이제 무료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지금 뭐 10%대 수익권에 안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로메드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이제 투자 보감에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 상승했다가 24만 7천 원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이제 소폭 하락을 해줬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뭐 급등 시세라든지 뭐 대부분의 이제 그런 수급이 들어와주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약주들이 상승 후에 눌림목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지금 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두드러지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파트 이제 다른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약들을 이제 어느 정도 복제를 하면서 이런 이제 약들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이제 파트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표적 항암제에서 면역 항암제 쪽으로 수급이 쏠릴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면역 항암제는 이제 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NK 면역 항암제 쪽이 조금 더 이제 진보가 된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항암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움직여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 중에 한 종목이 바이로메드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장을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해온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다른 행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미국 증시를 따라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 증시가 따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상승 눌림의 그런 이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미국 증시를 보고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지수의 움직임,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개별주 장세로서 품절주가 급등을 해주고 있다. 오늘 상승했던 이제 아스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아스타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파트입니다. 이 헬스케어 파트인 종목이 이제 뭐 신규 사업 진출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실적 발표하면서 이 아스타가 200%대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25%대까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25만 주,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안착하는데 44만 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봤을 때 44만 주로 상한가를 갔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종목은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유통주식 수가 20% 내외이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안착을 했대 상한가까지 가는데 40만 주로 안착을 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시장의 하나의 예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두드러지게 어떠한 테마로 가는 것보다는 테마 성향 그리고 품절주 이런 이제 시총이 작거나 아니면 이제 이슈가 받쳐주면서 갔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신다면은 굉장히 계좌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갔다고 너무 뭐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향 지수다. 우상향 지수에서는 전약 후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오전에 계속 개인들 힘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상승 시장이면 하루 하락 시장 이러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하락한다고 손절치면 다음 날에 개거품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이나 시장이 하락할 때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켜보시고 반등 주는 것을 지켜보셔야겠다. 그리고 오전에 약하고 오후에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밀리고 내일 오늘 밀렸다면은 내일 상승하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약간 이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제 밑꼬리를 달아줬다면 내일 눌림목을 주는지 상승 출발을 주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눌려서 시작한다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 근데 내일 시장이 갭으로 뜬다. 그러면은 갭으로 떴다가 오후장에 밀릴 수 있는 정강 후약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안정적인 종목으로 원금을 지키는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번 주부터 꾸준히 편입드렸던 종목들이 시총이 안정적인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로메드, 코리아나 그다음에 최근에 편입했던 펩트론, 유한양의 전반적으로 시총이 크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른 잡주들 빠질 때 충분히 상승폭을 키워줬던 종목들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좌를 불리려면은 테마 성향의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주도 업종 중에서 이 천천히 우상향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4월 시장 한 번씩 흔들어주는 이 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일장에 정리를 해야 할지 말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장세 진단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29님의 문자입니다. 김난 앵커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존경합니다. 두 분 다 너무 예쁘세요. 진양제약 7,100원 50%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문자 보내주셨어요. 또 오랜만에 제 칭찬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전문가님, 진양제약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지금 진양제약을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지금 차트를 못 보거든요. 죄송한데 앵커님 거 차트를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일단 진양제약을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약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대형주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 좀 약간 안정적으로 매수를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대형주들이 먼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제약주로 수급이 이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늘 장에 중소형 제약주보다는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셀트리온 시리즈들이 오늘 시장에서 제약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선두주자로서 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이제 중소형 제약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골관절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잡주 상황의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이제 종목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는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양제약도 대형주보다는 약간 잡주 성향의 그런 이제 약간 개별적인 테마 성향의 그런 종목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종목이 내일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다면 내일 시장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 이제 뭐 관리 종목이었던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GL팜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 시세를 주고 눌림목을 좀 줬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뭐 안정적으로 이제 뭐 좀 이상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진양제약이라든지 그 외 중소형주 뭐 삼성제약, 서울제약, 뭐 신일제약, 뭐 그 외에 이제 뭐 서린바이오, 이지바이오 등등의 이제 중소형 제약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만간 수급 들어와주면서 순환매 한번 나와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순환매가 나와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제약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바이오텍도 오늘 장에 뭐 이제 이슈 나와주면서 급등 시세를 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페이크 성향의 기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증된 그런 뭐 정보가 아니라면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사가 나와주면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고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4월 달에는 이슈주가 아니라 테마 성향을 움직였던 종목들 꼭 상승폭을 키워줬을 때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우리 전문가님 노트북에 이 선이 연결이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좀 잠깐 연결 선을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진양제약 신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은 다시 연결을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차트 보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전화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슨요. 네, 유니슨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4,235원이요. 네, 4,235원. 예, 네. 비중은 한 15% 정도 돼요. 네, 15%. 조금 오래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게 한 몇 달 됐어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네, 한 1월쯤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1월,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1월, 예. 네, 그때가 조금 지금 3개월 내에서는 좀 가장 고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수한 후로 계속 지금 주가가 밀려서 계속 밀렸어요. 네,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그 당시에 매수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 그 정부에서 전기 저걸 에너지 그걸 태양광 쪽으로 한번 바꾼다 이런 말이 한번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죠. 정부가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이걸 매집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하려고 하다 외국인들 좀 가지셔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예.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정부 정책 한창 올 초에 많이 나왔었죠.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그때 떴던 공시 보니까 뭐 실적도 올해 뭐 좀 흑자로 전환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좀 기대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좀 오래 가지고 원래 이제 당시 매수하셨을 때 좀 단기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매하신 거예요? 단기는 아니고 한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장기적으로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그렇게 크게 뭐 시간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가지고 갈 의향은 있으신 거죠? 더 끌고 가실 의향은? 또 뭐 희망만 있으면 좀 가져가죠. 네, 희망만 있으면. 매수하셨을 때 목표가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목표가는 한 조금 욕심이지만 4천에서 한 5천 원 정도 받고. 네, 4천에서 5천 원 사이로요.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주나 테마주들의 힘이 강해서 이 종목은 어떨지 저도 또 궁금한데 바로 전문가님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유니슨 현재 4,235원에 15%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의향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버님 매수 평단이 얼마라고 하셨죠? 네? 매수 평단이요. 나는 무슨 말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4,230원이에요? 네, 4,235원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이 종목을 좀 메리트 있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이죠? 그때 그 정부 시책이 그때 저걸 없애고 또 태양광이라 이거 이런 쪽으로 좀 한번 변화한다 그래서 한번. 신재생 파트가 이제 흥행할 때 매매를 하셨다는 거죠? 예.
저는 일단 그때 한번 매도를 하셨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예. 지금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최근에 이제 유증도 하고요. 예. 이번에 뭐 유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파트가 전반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예,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풍력 파트 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책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예. 정도 이제 뭐 이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이슈를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지금 예. 실적으로 이어질 만한 가시화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 이제 정책상으로 봤을 때 신재생 파트 있죠. 이 신재생 예.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이제 제일 이제 지원폭이 큰 게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 정도로 이제 예. 바라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지열이라든지 등등등이 있겠지만 일단 이런 예.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이런 이제 이 전력을 공급했을 때 단가를 본다면은 지금 공급되고 있는 전기 단가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줄 수 있지만 문제점은 예. 뭐냐? 이 전기를 이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이 연결하는 이 여러 가지 이 그 전선이라든지 설비가 있죠. 이런 설비적인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이게 지금 상용화가 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용화 되는 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수익을 보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테마 성향으로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슈가 나와주는 게 아닌 이상 이 종목이 크게 이제 상승폭을 키우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풍력 시장에서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풍력 시장에서는 일단 뭐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이 동국 SNC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유니슨과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은 조금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풍력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로 이제 부상하는 이제 기업이 있어요. 예. 제 기억에는 그게 CS 윈드였거든요. 예? CX요? CS 윈드. CS 윈드. 네, 이제 그 종목이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주가 상승을 이미 키웠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지켜보실 구간은 아니고 일단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을 기다린다고 봤을 때 본전권까지 가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하거든요. 예, 아이고. 너무 길어요? 예, 종목 교체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아, 종목 교체를 하신다고요? 그 이제 그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하려고요. 그래요. 근데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상으로 움직이는 이 차트라든지 수급의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뭐 만약에 다른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소멸이 되고 정말 갈 종목이 없다, 가롭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신재생이 또 한번 움직여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다른 테마 성향이라든지 다른 정치 테마주보다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60주선 지켜주니까 이 구간대만 이탈 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손절 구간은 2,940원, 단기 목표가는 3,2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그 구간대를 깬다면 3,5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본다면은 뭐 크게 봐야 3,700원이지 본전권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간 싸움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정리하고 새 종목을 교체하실 건지 우리 아버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유니슨 단기 손절가 2,940원 말씀하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3,250원 말씀하셨고 이 구간을 더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3,5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본전권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117님의 문자입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YG엔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엔터주 거의 다 빠지는데 왜 그런 거죠? 29,800원에 비중 90%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전문가님, YG엔터 그리고 앞으로 엔터주의 전망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엔터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발 이제 한학령 이제 사드 보복 관련된 이런 이제 그런 이슈들이 소멸이 되면서 화장품주, 엔터주들, 중국 관련된 소비재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밀려주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오가는 이런 이제 외교 전쟁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런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새우 등 터지듯이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조만간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나라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지 구간만 잘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대 지켜주면 괜찮은 구간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뭐 매도가를 잡으신다면 32,500원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120주선 구간인 32,700원대 이 가격대에 이제 맞고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면 이 가격대 돌파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구간대 이제 단기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우선 이 엔터주의 전망은 밝다 말씀을 하셨고요. 이 종목의 단기 매도가는 32,50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면 이 32,700원대 돌파 여부를 보고 앞으로 대응을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셀루메드. 네, 셀루메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500원에 20%예요. 네, 1,500원이요. 네, 그런데 네. 오늘 그거 한 6, 7개월 됐을 텐데 안 움직이더니 요새 조금 움직이는데 오늘 1,800원이 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실적 때문에 그러는지 뭔가 네. 이유를 몰라갖고. 예, 석 달 정도 가지고 있으셨다고요, 시청자님? 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셨다고요? 20%를 한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6개월 정도 갖고 있으셨다고요? 네, 1,150원에 20% 매수해갖고 갖고 있었는데 연 안 움직이더니 요즘 조금 움직이더니 오늘 그렇게 확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좀 크게 떨어졌네요, 이 종목이. 예, 그래서 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서. 예. 네, 알겠습니다. 좀 그때 6개월 전 매수하셨을 때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두셨어요, 시청자님? 한 15,000원 정도 갈라서였는데. 15,000원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제약주들은 좀 시원하게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죠? 이 종목은 예, 어떨지. 다른 바이오주들은 잘 올라가던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누가 여기 증권방송에서 네. 2만 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주 원래 한번 더 들어가 봤더니 네.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새 조금 올라가서나 네. 15,000 정도 가면 뺄까 했는데 오늘 그렇게 확 떨어지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좀 제약주 내에서도 지금 너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또 전문가님이 좀 진단을 내릴지 그럼 바로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셀루메드 1,50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반등 크게 나올 수 있을까요? 봐야죠.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평소에 제 방송 자주 보시나 봐요? 네네. 근데 제가 종목 상담 안 해줘서 전화로 하신 거예요? 네네. 어머니, 제가 13,000원에 반매도 하라고 했었잖아요. 매도 안 했어요? 13,100원인가 그렇게 갔는데 좀 더 갈라나 싶어서 안 했더니 그러니까 오늘... 리딩대로 따라와야지. 왜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매도를 안 하셔? 에? 그러면 앞으로 안 올라갈까요? 뭘 안 올라가. 지금 오늘 기다렸으면 이제 기다려 봐야죠. 우리 어머니 기다린다고 뭐 항상 돈 벌어줍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이데일리 이 방송만 보는 게 아니고 맥간디 방송에서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상담하니까 이렇게 돌릴 때 그렇게 또 그거 나는 못 들었어요. 13,000원대 매도 허락 소리를 그것 좀 들으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렸는데도 못 들었어요. 그래요? 예. 한 방송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그러고서나 이렇게 돌렸더니 13,000원대 매도 허락 소리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저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예? 저를 찾아다니신 건 아니죠? 아니 여기 방송을 그러니까 다른 예, 방송에서는 셀로메드 상담을 안 해줬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오늘 처음 신청했어요. 들었으면 제가 신청 안 했죠. 근데 안 들었어요. 내일 봐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때문에 오늘 그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뭐 셀로메이드 자체적인 악재 같진 않아요. 그 예. 일단 바이오빌이라고 이제 거래소에 이제 바이오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불성시 공이 이제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같이 이제 동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 이 종목 오늘 거래 정지됐다 또 다시 풀렸어요. 그러면서 거래 이제 정- 또 뭐 이슈 막 뽑아주네요. 뭐 힐렉스 메디텔 사업 강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개인들 약간 약 올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21선 지지 받아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21선 지켜줬고 오늘 11,000원대가 이제 21선 부근이에요. 예. 이 가격대 지켜줬으니까 내일도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재반등 주면 13,000원에 일단 매도 좀 하실래요? 예. 그 이상 갈지 안 갈지 일단 거래량 보면서 해야겠지만 이런 등락률 보여준다는 것은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11,000원 지켜주는지 보시고 단기적으로 예. 13,000원대에서 수익 실현 한번 하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셀루메드 11,000원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지 보고 대응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단기적으로 재반등이 나오면 13,000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요즘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매는 하고 싶은데 들어가는 족족 물리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물리지 않고 수익 실현하는 종목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항암제로서 앞으로 이슈 받쳐주고 지금 단기간 조정 구간 끝나서 급등 시세 직전에 놓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주 궁금하시다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면역 항암제 관련주 중에서 조정이 끝나고 단기 급등 구간 직전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465님의 문자입니다. 필룩스 매수가 18,100원입니다. 비중 40%고요. 어제 오늘 계속 빠지는데 장기 조정으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손절 라인 부탁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좀 고점에서 잡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필룩스 같은 경우에 항암제 개발 회사야 이제 바이럴진을 인수한다는 그런 이슈들도 받쳐주면서 이 종목이 이제 바닥 대비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안정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뭐 이 종목이 재반등을 줘서 얼레벌레 반등 주면은 뭐 2만 원 언저리 밑에서 놀다가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내일장 흐름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 차트가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 보면서 생각나는 게 알파홀딩스거든요. 제가 이 종목도 이탈하면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6선 이탈할 때 정리 안 하시고 종목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 고점에서 상추 뚫으면 이제 정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실컷 죽어놓고 반등 줘봤자 찔끔입니다. 이거 뭐 비슷한 흐름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이라고 뭐 이 구간에서 뭐 계속 신고가 랠리를 뽑아주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불안한 구간이고 손절가 잡고 대응하십시오. 이 종목 단기적으로 17,000원, 16,700원 이탈하면 손절. 단기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룩스 손절가로는 16,7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산산업이요. 네, 부산산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3,500원에 30%예요. 네, 43,500원에 30%. 지금 손실해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오래됐어요. 1년 넘었어요. 1년이나 되셨어요. 네, 이 종목 무슨 이유로 매수하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그때는 또 이제 약간 이슈가 있었 했는데 네. 또 빠지고 그랬는데 장기로 됐네요. 그러네요. 올해 그래도 잘 참고 가지고 있으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던 거죠,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래도 한 28,000원대 저점 좀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을지 바로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부산산업 43,500원에 30% 보유 중이신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거 봐야 할 것 같은데.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 뭐 테마로 사셨어요? 아니,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사실 때는 무슨 이슈로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건설 쪽도 그렇고 그때 그래서 샀어요. 건설주들 호황일 때 사신 거예요? 네. 지금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남북 경협주. 잘 알고 계시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요? 어디까지요? 55,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55,000원이요? 네.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4월 말쯤 있잖아요. 네.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이제 주로 안건이 나오는 게 일단 뭐 다시 우리가 이제 좀 열차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철도를 좀 관련해서 이슈를 좀 내놓을 거라고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종목들이 확실한 이슈가 나오기까진 글쎄요. 약간 불안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55,000원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대로 본다면 저는 45,000원까지 보거든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돌파를 못 해줬던 강력한 이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관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게 가시화가 되지 않다면 올라가더라도 다시 이제 상승하다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5,000원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45,000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적고. 싫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오늘 정리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거래량 3만 주, 5만 주짜리 이거를 어디까지 들고 가시려고.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한번 급락 나올 때 정리 못해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부산산업 단기적으로 45,000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권유의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407님의 문자입니다. 신사임당 선생님, 동성제약 22,000원에 매수한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너무 제자리예요. 매수 계속 가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꼭이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약간 좀 손실을 보고 있죠. 전문가님, 동성제약은 상승 파동 나올 수 있을까요? 동성제약이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안 잡는데 제가 잘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잘하는 이 주력 자리가 있거든요. 좋아하는 패턴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뭐 제가 다 맞는 것도 아닌데 이런 패턴을 전문가가 안 잡는다면 개인도 안 잡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종목 저점에서 지금 몇 프로 갔습니까? 이 종목 지금 4,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갔으면 5배 이상 갔어요. 저는 이 종목을 그 5,000원대 편입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12,000원대에서 전략 매도했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더 먹을 것을이지만 이 구간에서 제가 5,000원 이 구간에서 12,000원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또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지금 이슈 타가지고 이렇게 고점까지 뽑아주는데 이거를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더 먹겠다고요? 저는 이런 종목 잡을 바엔 매매를 쉴 것 같아요. 물론 뭐 반등 주면 뭐 한 24,000원까지는 주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기회 안 주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라면은 이 종목을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21,2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단계적으로 반등 주면은 23,500원대부터 분할 매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동성제약 21,2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단기적으로 반등 주면 23,500원대 구간부터 분할 매도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931님의 문자입니다. 종목 우리로 매수가 3,070원 50%. 계속 하향 조정하니 언제쯤 멈출 수가 있는지요?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수한 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또 비중도 많이 실으셨는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로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종목에 비중을 안 실어서요. 보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최근에 이 종목 차트를 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반짝 시세 줬던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2,050원대 간당간당 지지 받아주고 있지만 이 구간 이탈하면은 그 다음 구간은 1,700원대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구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봉상 이제 이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매도 잔량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하락하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반등을 줄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반등 주면은 저라면 2,350원대에서 털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로 2,050원대 이탈하면 1,7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반등 주면 2,350원대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열심히 정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교체할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어떤 종목 좀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나요? 요즘에 관심 가는 종목들은 많은데 솔직히 이렇다 하게 추천하기가 좀 애매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리가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이 시총이 500억대거든요. 시총 500억대, 뭐 400억대, 거래량 10만 주, 20만 주. 이런 거를 추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호가 올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문가로서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을 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한농화성, 경농, 조비, 그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스타 이런 거를 추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한번 체크를 해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자리 좋다고 해서 막연하게 추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거운 걸 드리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종목 추천하는 게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픕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사임당 개인 계좌, 그다음에 TV 추천주, 온라인 공개 방송 추천주, 그다음에 이제 정혜연 추천주, 뭐 이제 등등의 이런 추천주들이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법에 의해 가지고 이 종목들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V 추천주가 뭐 그렇게 엄청 좋은 종목들이 나오기에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종목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약 파동이 나와주고 있고 4월 달에 뭐 다른 이제 안정적인 종목들은 우상향을 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장 반짝 상승하고 다시 눌릴 확률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급등 시세 직전에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저번 주에 구제역 사태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구제역이 나와준 이후에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시세를 주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빨리빨리 이제 성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넣었던 사료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폭을 키우는데 이 이지바이오도 그런 이제 구제역 여파로 인한 그런 이제 상승폭을 키워줬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종목이 세게 이슈가 받쳐줄 것 같지 않은데 왜 들고 나왔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제약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 TV 방송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없는 이슈도 만들어서 제약주를 추천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은데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26선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 맞았던 이제 구간, 이 가격대인 7,200원대를 지금 저항 맞고 있는데 저점 높이는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뭐 상방의 저항대도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 고점에 이제 물려있는 그런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숨죽이고 재반등을 준다면 상방으로 열려있는 차트입니다. 주봉상 7,500원,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도 7,500원,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도 7,500원까지는 열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보신다면은 뭐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종목 매수는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단기적인 목표는 7,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하방의 단기 지지 구간인 7,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투자부감에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때로는 이슈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 때로는 이슈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는데 앞으로 갈 것 같아서 예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TV 방송을 할 때는 그날의 탑픽주, 그날 많이 세게 움직였던 그런 이제 업종들 위주로 종목을 추천을 해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건 알지만 저는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이제 현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같은 패턴으로 유지를 한다면 저야 뭐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전문가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고 이왕이면은 조금 더 급등 전에 이왕이면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적을 때 매수를 해서 관심도가 많아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게 전문가의 소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선행을 하겠다 뭐 이런 패턴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땡땡 제약, 뭐 땡땡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 추천함으로써 수급이 꼬여가지고 못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뭐 이제 고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더디게 움직일 수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뭐 TV 방송 추천으로 나왔을 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이제 뭐 다음 날에 이제 갭으로 띄워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갭으로 띄워졌을 때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많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많은데 굳이 추격 매수해가지고 떨어지는 종목들 뭐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대응 못 해가지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TV 채널 돌려보고 문자 상담하고 전화 상담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못된 전문가들 통해서 계좌가 박살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좀 끊는데 얼마나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악순환을 좀 끊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소액 접근하시고 많이 사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종목 말고 이슈 관련된 종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 움직일 때 됐습니다. 진보된 항암제입니다. 이 줄기세포 이용해서 면역 항암제로 앞으로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슈가 덜 받고 상승 직전의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는 구제역 여파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이지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면역 항암제 관련한 종목인데 이제 막 급등 직전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십니다.
계시면 오늘도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보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한 투자보감 그리고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